중국 이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 여권이 직면한 심각한 역설과 그 이면에 숨겨진 위기 상황을 짚어보려 합니다. 본래 여권이란 국가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중국 시민들에게 여권은 도리어 수치스러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 여행객들은 신문을 당하고 구속되며 굴욕과 깊은 불신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행동 탓이 아니라 여권 표지에 새겨진 독재 정권이 그림자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 내부로 눈을 돌리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공산당이 비자 면제를 통한 개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세계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방문객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국제공항은 적막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철수를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목적지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의 이면에는 훨씬 심각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베이징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철저한 검열,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한탄한 및 공격적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랑 외교는 거대한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평범한 중국 시민들이 해외에서 그 대가를 치르는 동안 중국이라는 국가는 전례 없는 고립과 불신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애국의 영광이라는 환상은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 여권이 백신 개국에 접근 가능한 강력한 문서라는 선전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중국 여행객들은 가혹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세관에서의 굴욕적인 조사, 반복되는 대기 시간, 자존심을 짓밟는 심사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여권이 존경이 아닌 의심을 부르는 표식이라는 사실을 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전직 중국 시민은 중국 여권을 소지하는 것이 끊임없는 차별과 굴욕의 연속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공산국가 출신의 미혼 여성으로서 그 붉은색 여권을 제시하는 순간 어디를 가든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비자를 신청할 때면 당국은 마치 범죄자를 취조하듯 그녀의 가족 배경까지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해외에서 여권을 지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권과 함께하는 여행이 자부심이 아닌 수치심을 주며 중국이 세계에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지를 매번 일깨워준다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 대만 여권은 미국을 포함한 140개 이상의 선진국의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자국의 여권이 국제적으로 가장 사용하기 불편한 수준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자 승인 단계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비자 면제가 제공되는 국가에서도 중국 시민들은 빈번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최근 한 중국 여성은 면제 특권이 있음에도 싱가포르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녀는 대기실에 구금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1,400달러에 달하는 10,000위안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혼자서 수십 개의 유럽 국가를 여행한 경험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싱가포르가 공식적으로 중국인의 비자 면제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일 사례가 아닙니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는 38세의 첸이라는 중국 남성이 당국에 저지당했습니다. 강제 송환 위기에서 그는 것에게 저항하며 입국 심사관에게 침을 뱉는 소동을 피웠습니다. 결국 그는 공무원 폭행과 공공질서, 혼란죄로 8주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은 다른 곳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국과 라오스 접경 지역에서 말이 묶인 한 중국인 여행객은 무비자 대상임에도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명확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그저 입국시키고 싶지 않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그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많은 여행객들이 현지 관리들의 괴롭힘과 금품 요구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 승객은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서 입국 허가를 조건으로 관리들이 5에서 10달러의 팁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거부한 이들은 고의적인 입국 지연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오직 중국인 여행객만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다른 국적자들은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다고 합니다. 어려움은 국경 밖의 일만이 아닙니다. 중국 국내에서도 여권 발급이나 갱신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난성의 한 주민은 부모님의 여권 유효기간이 2026년까지 남아있음에도 갱신을 거절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당국은 승인을 검토하기 전 고용증명서, 비자 서류, 그리고 아들의 공식적인 사유서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고령자와 서류를 갖춘 신청자들이 이와 유사한 거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 출국 제한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로 향하려던 승객이 출국을 저지당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나 금융부문 종사자들조차 엄격한 출국 관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은행은 직원들의 여권을 회수하여 일괄 관리하고 개인 소지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산당은 2년 전부터 이러한 관행을 시작했습니다. 자본 유출이나 데이터 누설을 막기 위해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 간부나 기술 전문가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24년 초부터 비즈니스와 관광을 위해 매일 약 2만에서 3만 명의 중국인이 동남아시아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한 곳에서만 2024년 상반기 중국인 입국자가 9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여권을 비교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며 여권이 유용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 게시물에 따르면 미국 여권에는 국가가 당신의 뒤에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중국 여권에는 현지 법을 준수하고 풍습을 존중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 비교가 허위라고 부정했지만 많은 시민들은 그것이 뼈아픈 진실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이의 우펀 변호사는 공무원들의 여권을 고용주에게 제출하게 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은 국가가 발행하는 여행 문서이지 직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시민의 출국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 체제 안에서는 여권을 소지하는 것이 기본 권리가 아니라 충성심을 증명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되어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여권 소지자들이 겪는 고충은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바로 공산당 통치에 대한 세계적인 불신입니다. 당국은 여러 국가에 대해 비자 면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공항은 마치 유령 도시처럼 한산한 상태입니다. 적대적인 정책과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 탓에 외국인 방문객들은 굳이 중국에 오려 하지 않습니다. 올해 당국은 서구 국가들의 일방적 비자 면제를 실시했습니다. 144시간 경유 비자 면제 정책을 미국, 일본, 한국 등 54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의 국제공항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합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출입국자 수는 6,490만 명으로 2019년에 9,770만 명에서 급감했습니다. 이 현실은 SNS에 올라온 많은 영상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항에서 촬영하는 유튜버들은 도착객이 드물고 운항 편수도 매우 적은 쓸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 3대 국영 항공사의 2024년 실적 보고는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제항공은 약 2억 3천만 위안, 남방항공은 17억 위안, 동방항공은 무려 42억 위안의 과액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인 한 교수는 중국의 향후 발전이 개방성 확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자 면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진정한 개방을 위해서는 문화, 미디어, 인터넷,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자들은 인도나 베트남 같은 국가로 계속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외국인 방문객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3년간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 많은 외국인들이 공포를 느끼고 떠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접속 제한, 황금 방패, 구글 맵 사용 불가, 위챗페이 결제의 어려움 등이 외국인들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강제적 지문 채취와 안면 인식, 24시간 이내 경찰 거주 등록 같은 엄격한 요건도 여행객을 멀어지게 합니다. 더욱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로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철수했습니다. 캐나다계 중국인인 한 인사는 중국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해외 적대 세력으로 몰릴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 씨는 베이징 올림픽을 비판했다가 신문을 받은 친구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 친구는 본토로부터 투자가 끊기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이곳에 투자하라고 권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타인들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지인은 최근 광저우 세관을 통해 입국하며 그 비정상적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1대1로 국가 출신의 이주 노동자 400여 명의 인주를 보았지만 서구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열려있는 세관 창구도 단 몇 개뿐이었습니다. 통과하는 데만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대조적으로 그는 대만의 세관 절차는 매우 매끄럽고 환영받는 분위기였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반복적인 신문을 받았고 여권을 낱낱이 조사당했습니다. 이 친구는 다시는 중국에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85화소 이하 CNT이며 나머지 15피 이하 CN은 고령의 할머니를 뵙기 위한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강한 선호를 보이며 90피 이하 CN가 다시 방문하고 싶어 했고 지진 위험 등으로 주저하는 마음은 10피 이하 CN에 불과했습니다. 뉴욕 출신의 한 남성도 안전 우려로
동료들이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한 교수는 중국 경제가 확실히 심각한 불황에 빠져 있으며 이미 공황 상태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시장은 정체되었고 은행들은 막대한 부실 채권과 주택담보대출 채무 불이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기록적인 저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제조업은 해외로 이전 중입니다. 전기차나 태양광 패널 같은 유망 분야조차 외국 시장의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불황기에는 공산당의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외국 기업 내에 당 조직을 설치하라는 요구는 투자자들을 더욱 실망시켰습니다. 중국이 다시 세계에 개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늦지 않겠지만 시진핑이 방침을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후퇴 원인은 주로 정치적인 것입니다. 정치적 해방이나 개혁은 그들이 감히 건드리지 않으려는 영역입니다. 고압적인 정치 지배를 유지하는 한 문화적 개방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중국의 고립과 여권의 신용 상실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체제 자체의 위기를 시사합니다.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 비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출국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설명도 법적 근거도 없이 오직 차갑고 단호한 거절만이 돌아옵니다. 지금의 중국에서 세계로 향하는 문은 소리 없이 닫히고 있습니다. 과거 당연했던 이동의 권리는 이제 엄격한 감시와 보이지 않는 벽의 미로로 변했습니다. 왜 정부는 자국민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토록 두려워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전모를 파헤쳐 봅니다. 서류가 완벽함에도 발이 묶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범죄자 수준의 신원 조사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심지어 이웃 관계까지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확인을 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스캔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요구에 응하더라도 이유 없이 신청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교사나 의사처럼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사람들조차 여권을 당국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기밀 정보와 무관한 평범한 직업군조차 잠재적 위험 요소로 취급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 역시 최근 라오스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원래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까지 가려 했으나 휴대전화 보장으로 일찍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한국으로부터 여권을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내 여권을 몰수할 권리가 있다는 걸까요? 당장 해외 계획이 없더라도 이유 없는 압수를 강요당하는 것은 기본권이 천천히 말살되어 가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당국은 개인의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진짜 이유는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합니다.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주변의 많은 이들이 같은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친구의 비자가 취소되었습니다. 모든 금융 기록과 건강진단서, 심지어 먼 친척의 정보까지 제출했음에도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출국 허가를 받기 위해 하나하나 옷이 벗겨지는 듯한 굴욕감을 줍니다.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모두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로의 문이 확실히 닫히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 중국에서 해외로 가려는 것은 출구 없는 미로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경력이 조금이라도 민감하다고 간주되면 끝없는 보안 검색에 늪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최악인 점은 규칙대로 행했음에도 목적 불분명이나 이민 의심 같은 모호한 이유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자는 거부되고 설명은 생략된 채 닫힌 문만 남게 됩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중국의 출국 관리는 조용하지만 공격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많은 내부자들이 여권 취득이 전례 없이 어려워졌다고 증언합니다. 불필요해 보이는 막대한 서류 더미에 묻혀야만 합니다.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는 없습니다. 공무원, 교사, 연구원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여권을 회수당하는 섬뜩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귀국 즉시 제출을 요구받거나 여권 시료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짧은 휴가조차 이제는 승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광둥에서 장수, 윈난까지 여권 신청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한은 더욱 엄격해지고 승인은 늦어지며 모든 단계에서 감시의 눈길이 번뜩입니다. 국경에서 저지당하고 경고 없이 쫓겨나며 이름은 블랙리스트에 오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검문소에서의 신문은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정확한 일정을 묻고 경비원들은 스마트폰의 메시지까지 확인합니다. 만약 그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내용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출국이 거부됩니다. 단 하나의 메시지 때문에
땅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여권을 뺐느냐고 말이죠. 사실 그들은 이를 몰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일괄 관리라고 부릅니다. 듣기에는 좋지만 이 방침 아래 해외에 가려면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번호부터 누구와 어디서 자는지까지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가장한 감시입니다. 모든 과정을 거쳐도 언제 승인될지 알 수 없어 예약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의 출국 금지를 의미하는 셈입니다. 공료와 계획했던 홍콩 출장도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끝없는 절차와 지연 끝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내부자들이 중국이 완전한 여권 통제 모드에 들어갔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간부급 이상 공무원은 여권 제출이 필수입니다. 출국이 허가되더라도 몇 주 전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간 관리직인 리우 씨는 해외여행에 이제 상세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조차 별도의 신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학 강사인 그의 아내 역시 예외 없이 여권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아이와 말레이시아에 다녀왔지만 여름에 다시 신청하자 새로운 규칙으로 거절당했습니다. 해외여행은 연 1회로 제한되었습니다. 상사로부터 이민 갈 생각이냐는 질문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중국 공무원들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여행은 권리가 아닌 통제된 특권이 되었습니다. 한편 중국 밖에서도 벽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중국인 관광 비자를 차단했고 취업이나 학생 비자 거부율도 기록적입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지만 우려스러운 사태입니다. 세계는 여전히 열려 있을지 모르나 많은 중국인에게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여권만으로 동남아 국경에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중국인 여행객이 별실로 불려가 의미 없는 지연과 질문 세례를 받곤 합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입국시키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요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뇌물이 없으면 입국도 없다는 식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전람 같은 영화를 보고 자랐습니다. 강력한 연설은 우리를 무적이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힘과 존경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죠. 여권만 내밀면 문이 열릴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밖으로 나가 동남아의 열기 속에 서는 순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중국 여권이 항상 신변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프로파간다는 현실의 가혹함에 대비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근본 원인은 정치 체제에 있다고들 합니다. 공산당 시스템은 민주주의나 법치 같은 세계의 핵심 가치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타국은 그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으며 그 불신은 시민들에게까지 파급됩니다. 동시에 중국 정부 자신도 국민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보입니다. 진짜 자유를 맛보면 의문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눈을 뜨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점입니다. 총이나 폭력이 아닌 국민의 각성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묘한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밀려나고 자국에서는 끌려옵니다. 해외 입국 심사관에게는 거부당하고 국내 당국에는 제한됩니다. 정부가 지배 유지를 위해 국민을 고립시켜야 한다면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시스템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죠. 벽은 안팎으로 좁혀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민은 이제 감시받는 것을 넘어 갇혀 있습니다. 주머니 속의 여권은 더 이상 열쇠가 아니라 창살입니다. 이것은 결코 강함도 자부심도 아닙니다. 시스템이 국민을 두려워한다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정부가 진실을 구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떠나는 것은 위협이 되고 머무는 것은 감옥이 됩니다. 강력한 국가는 국민을 가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초대국의 부상이 아니라 쇠퇴하는 체제의 단말마입니다. 이 압박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